안녕하세요. 저는 CNP 컨설팅 박고은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산전 후 휴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산 전후 휴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서 다태아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이 되겠습니다.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을 한 이후에 45일이 반드시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대통령령의 사유로 분할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하고 이때도 출산을 하고 나서 45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일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해당 근로자가 이 시점에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산전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산후 휴가가 되어서 이 기간이 무조건 45일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유산의 경험이나 대통령령의 사유로 분할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만 40세 이상인 경우 나누어서 분할 청구할 때는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출산을 하고 나서 45일 이상은 보장을 해야 합니다. 예정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45일을 미리 계산을 하고 산 전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출산일이 늦어지면은 산후휴가 45일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45일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총 기간을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산전 후 휴가 종료한 다음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90일의 산전 후 휴가 기간, 이 기간과 이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산전 후 휴가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 후 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이고 그리고 고평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아래 표를 먼저 살펴보면은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이때 우선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원금보다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만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일 이후 그리고 90일 전 30일 동안은 무급이 원칙인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90일 이후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시 위로 살펴보면은 신청 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개시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때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을 정리해보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90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어서 첫째 날부터 90일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요.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30일의 기간만 지급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한액은 92일 동안 600만 원 한도고요.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동안 8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인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촬영 시점이나 혹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고용보험 홈페이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전후 휴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기타 출산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때 그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유사산 휴가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보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단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10일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일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요. 앞서 살펴보신 산전후 휴가 급여처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 동안에 이러한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3가지 제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임치료 휴가가 있겠습니다. 인공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의 경우 연간 3일인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아 검진 시간 및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을 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것 또한 동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태아가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을 때 사용자는 허용을 해야 하고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육아휴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태아를 임신했을 때의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인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인데요.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고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기간 동안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3개월 이후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다만 이러한 총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는 시기, 육아휴직 급여 시기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요.
당월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하는 것이 번거롭다 혹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로부터 12개월이 도가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독립해서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육아휴직 말씀드릴 때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2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다가 육아휴직 1년 이렇게 해서 총 2년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3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9개월이고 육아휴직이 1년 3개월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축을 하는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회피를 통해서 아이의 육아 통학을 돕는 등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또한 가능한데요. 분할을 할 때 한 번에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4회라는 계산이 되겠고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을 3개월 단위로 다 쪼개서 3개월을 4번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6개월,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